자, 파고다 토익 적중 특강 Part 6 들어갑니다. 여러분, Part 6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문맥이에요, 문맥. 여러분, 파트 5 같은 경우는요, 빈칸 앞 D만 읽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Part 6는요, 빈칸 앞 D만 읽어주시면 정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 Part 6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11번 문제의 정답을 찾고 싶어. 11번은 지금 4개의 문제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11번 문제의 정답에 단서가 어디에 나온다?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럼 마지막 14번 문제, 14번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근처에 있다 없다? 없고 어디 나올 수 있다? 초반에 단서가 제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Part 6는 본문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면서 문맥을 완성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Part 6 한번 읽으면서 해석을 하면서 중요한 표현이 있으면 표현도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정답을 찾아주도록 할게요. 갑니다. Thank you for ing. 정말 자주 나오죠. Thank you for ing. 뭐뭐 해줘서 고맙대. Staying with us. 우리와 머물러줘서 고맙대. 어디에서? 우리 호텔에서요. 11번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11번 빈칸은 문장 삽입하기 문제라고 불러주는 유형인데 여러분 문장 삽입하기 문제는요. 글의 초반, 중반, 후반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항상 가장 마지막에 풀어주시는 게 맞아요. 당장 이 자리에 어떤 문장이 들어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바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끝까지 읽고 나서 단락이 만약에 나뉘어져 있다면요. 최소한 그 해당 단락까지는 읽고 와서 돌아와서 푸시는 게 맞는 거예요. 특히나 앞문장 또는 뒷문장과 연결된 내용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리고 속어법을 활용해서 풀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은 11번 넘어가겠다는 거야. 계속 You will find, 당신은 찾을 건데요. A bottle of 샴푸 한 병과 비누 하나와 그리고 로션 한 병을 캐비닛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You may use, 당신은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빈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 좋은 표현이 나왔구나. And no additional charge, 밑줄 쫙 하셨어요? 추가 비용 없이. 그쵸? 추가 비용 없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거 체크해주고 12번 빈칸을 좀 보러 갈게요, 여러분. You may use, 당신은 사용할 수 있어. 타동사 use의 목적어 자리에 빈칸이 출제가 되었고, 자, 보기를 봤더니, 목적어가, 지금 보기가 두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자, it 계열의 대명사 2개와 they 계열의 대명사 2개로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여러분? use,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였죠. 그러니까 목적격 이 또는 them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앞에서 뭘 얘기했냐? 샴푸 한 병, 비누 한 바, 로션 한 병, 얘들을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당연히 복수니까 it과 them 중에선 당연히 누가 들어가? 복수인 them이 들어가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12번 문제의 정답 4번 찍어놓고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것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신은 will find, 찾을 수 있을 거예요. information, 정보를 무엇에 관한? 우리의 그린 호텔 프로그램에 관해서. 13번 고객 땡땡 in the program, 그 프로그램에 대한 고객 땡땡 enables 동사입니다. 가능케 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사한테 중요한 성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enable, 목적어, 뒤에는 to 부정사를 데려온다는 거야. 그리고 의미는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가능하게 해주다, 허락하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근데 13번 빈칸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토익을 열심히 공부를 한, 영어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지금 이 13번 빈칸에 무슨 단어가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할지 좀 느낌이 왔으면 좋겠어. 한번 볼까요? 선생님 앞에는 명사가 있네요. 뒤에는 in이라는 전치사가 있네요. 그래서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동사는 아니야.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도 아니야. 동사 아니야. 아, PP구나. 명사를 PP가 뒤에서 수식할 때 여러분. 그쵸? 명사를 PP가 뒤에서 꾸밀 땐 보통 본인 뒤로 전치사를 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participate가 participate in 이렇게 전치사 in과 결합하는 단어니까 뭐 그런갑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participate는 자동사입니다, 여러분. 자동사.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수동태가 될 수가 없고 결론 과거 분사로도 명사 수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대체 이 문제의 정답은 무엇이었냐? 다시 한번 빈칸을 확인해 보시죠. 자, 빈칸 앞에 customer 뭐라고요? 명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명사 뒤는 명사가 아니지 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여러분 이 명사를 봤을 때 뭔가 이상한데? 싶은 거 없어요?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치? 뭐가? customer 은 고객 무슨 명사? 사람 명사. 사람 명사는 가산 불가산? 가산 명사. 얘 뒤에 s가 안 붙었으니까 정확하게는 가산 단수 명사가 되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가산 단수 명사가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죠. 뭐더라? 한정사 없이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다. 한정사가 뭐더라? 관사, 소유격 또는 수량 형용사 이런 것들 있죠. 걔들을 우리가 한정사라고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런 한정사 없이 단수명사는 혼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혼자 썼어요?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명사와 명사가 만나서 만드는 복합명사에서 앞에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 앞에 있는 명사는 품사는 명사가 맞아요. 하지만 명사의 역할을 하러 사용된 건 아니고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사로서 지켜야 할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이 녀석이 혼자 쓰였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어머 복합명사를 만들어 달라는 문제였구나 라고 하면서 13번 빈칸 명사인 participation C 보기를 찍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합명사였고요. 합치면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고객 참여. 깔끔하죠? 고객 참여. 다시 볼까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고객 참여는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지역사회가 to cut back on water 무엇과? 물과 and energy의 소비를 줄이도록 가능케 해준답니다. If you want to take part in 만약에 당신이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the program, 그 프로그램에 just place a memo, 메모를 두세요. in a BDD location. 너무 쉽죠? 여러분 빈칸 앞에는 뭐가 있고 관사, 빈칸 뒤에는 뭐가 있다? 명사, 사이는 누구 자리겠다? 형용사 자리겠다. 그래서 14번 형용사를 넣으시면 되는 정말 단순한 문제였어요. 자, 누가 봐도 형용사처럼 생긴 거 형용사 고르는 건 정말 어렵지 않더라. 부사를 찾아서 부사에서 ly 떼고 남긴 게 형용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4번 문제에서 형용사 B 정답 너무 쉬웠어요. 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 자, 계속해서 마무리 해볼게요. place a memo, 메모를 두세요. 어디다가? 눈에 띄는 장소에 어디에? 테이블 위에 어디 있는? 네 침대 옆에 있는 영어의 어수는 한국말이랑 반대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쵸? 그래서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거꾸로 해석을 접근을 해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한번 보세요. 침대 옆에 있는 테이블 위에 눈에 띄는 장소에 메모를 두세요. 확실하죠? 자, 어쨌거나 14번 문제의 정답은 형용사 찍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글을 전반적으로 다 읽었잖아요. 이제 11번 문제를 풀 준비가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고 나서 그리고 속어법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for staying with us. 우리와 머물러줘서 고마워. 우리 이 호텔에서 뒤에 내용이 뭐였니? 당신은 샴푸, 비누, 로션 찾을 수 있어. 그러면 11번 빈칸의 내용에는 뭔가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그쵸? 그냥 인사 정도에 그쳐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보기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돼요. A. 우리는 이 도시의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travel agency. 제 때문에 틀렸어요. 뭐라고요? 여행사래요. 여행사. 호텔이랑 여행사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A는 탈락입니다. 자, B.
items, 아이템들. 뭐와 같은? 비누와 샴푸와 같은 아이템들은 로비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안 돼요. 얘도 틀렸어요. 자, C. 불행히도. 이 방에 있는 샤워가 작동하지 않아요. 샤워기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럼 왜 샴푸랑 로션이 있니 없니는 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틀렸겠죠. 마지막 정답은 4번밖에 안 되겠다. 우리는 바란다. 당신이 이곳에서의 당신의 시간을 즐기기를. 그렇지. 네가 정답이겠다. 그렇죠? 인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per6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강조를 해드렸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으면서 줄거리를 합쳐가면서 문맥을 완성시키면서 글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 11번 같은 문장 삽입하기 문제도 잘 풀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per6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